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수십 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초수익 투자자 마크 미너비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평범한 투자자와 시장을 압도하는 소수의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마크 미너비니의 철학과 그의 책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통해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고 평범함을 넘어선 수익률을 달성하는 길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유용한 투자 지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미너비니가 진정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숨겨진 통찰, 즉 지속적인 초과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엣지를 발견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혹은 이것이 진짜 핵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미너비니의 SAPA 전략이 단순한 점검 목록이 아니라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정밀한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SAPA 전략의 5가지 요소, 즉 추세, 펀더멘털, 재료,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너비니 전략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아주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특정 지점, 바로 성공 확률이 극도로 높은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바람, 거리, 목표물의 움직임 같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단 한 발로 명중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바로 엄격한 필터링 순서와 기준입니다. 미너비니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기 전에 기술적 분석, 즉 주가 움직임을 먼저 살핍니다. 그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은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거나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면 그 주식은 명확한 2단계 상승 추세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거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거나 하락 추세에 있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본은 기회를 잃은 채 묶여 있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너비니는 시장의 확증, 즉 주가 움직임으로 증명되지 않는 펀더멘털은 그저 희망사항일 수 있다고 봅니다.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이 첫 번째 필터를 통과하는 종목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미너비니에 따르면 약 95%의 주식이 여기서 걸러진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영업이익, 매출, 마진 증가율, 시장 대비 상대적 주가 강도 등을 기준으로 또 걸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소수의 후보들만이 그의 리더십 프로필, 즉 과거 수십 년간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주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특징들과 비교 분석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가진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소수의 후보만이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여러 단계에 걸친 엄격한 필터링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곤 합니다. 개별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최적의 시점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SAPA 전략의 진정한 힘이자 차별점입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상승 준비가 안 된 1단계 주식이나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4단계 주식이 얼마나 섞여 있습니까? 미너빈이라면 그런 주식들은 즉시 제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통찰은 초과 수익은 싸 보이는 주식이 아니라 성장이 점점 더 빨라지는 시장의 리더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는 투자의 기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낮거나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 마음이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너비니는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는 가치에는 대가가 따른다 고 강조하며 왜 명품 자동차 페라리가 일반 자동차 현대보다 비싼지를 묻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주식들은 대부분 할인 매대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거나 PER이 높아 보여 너무 비싸다 는 말을 들을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률의 가속도와 시장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민어빈이는 단순히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넘어 분기별 이익과 매출의 증가율 자체가 이전 분기보다 더 높아지는 기업을 찾습니다. 즉, 성장의 엔진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기업을 포착하는 것이죠. 그는 책에서 시스코,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여러 분기 동안 이익 증가율이 점점 빨라지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높은 PER은 미래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단순히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각 산업 분야에서 명확한 시장 리더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나 리더를 위협할 만한 강력한 경쟁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제품, 강력한 브랜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며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주도주가 재채기를 하면 그 산업 전체가 감기에 걸린다 고 말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단순히 PE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3등, 4등 기업이나 힘 빠진 종목을 사는 것은 싸구려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 주식이 싼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민어빈이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주식이 명확한 2단계 상승 국면에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는 1단계인 무시와 보합 국면, 3단계인 분산과 고점 국면, 4단계인 하락과 투매 국면에 있는 주식은 철저히 피합니다. 오직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며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2단계 주식만이 그의 투자 대상입니다. PER이 높은 주식은 위험하다. 는 통념에 대해 그는 진짜 위험은 성장이 멈추거나 둔화되는 기업, 즉 3단계나 4단계로 넘어가는 주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진짜 위험 관리는 PER 숫자가 아니라 명확한 매도 규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그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핵심 통찰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초과 수익은 역설적으로 철저한 방어, 즉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민어빈이의 투자 성공률은 50% 정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반은 틀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그는 수백, 수천 %라는 경이적인 누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손실을 다루는 그의 철저하고 비타협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얼마나 잃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발생하면 본전 생각을 하거나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희망에 기대거나 심지어 손실난 종목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물타기를 합니다. 민어빈이는 이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실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계좌를 파괴한다는 수학적 현실을 직시합니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 수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한 손절매 지점을 정합니다. 보통 최대 10%를 넘지 않고 평균적으로는 6에서 7%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어떤 감정의 개입도 없이 예외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그는 이것을 항복 지점이라고 부르며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을 가장 큰 투자자의 실수로 여깁니다. 그렇게 자주 손절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민어빈이는 작은 손실을 사업을 위한 필수 비용이나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합니다. 이 작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는 파멸적인 손실을 피하고 다음 진짜 기회를 잡기 위한 소중한 자본을 지켜냅니다. 그는 손절했던 종목이라도 다시 건전한 매수 패턴, 예를 들어 실패 후 재설정 같은 모습을 보이면 다시 들어가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시장이 내리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관리는 철저합니다. 수익이 손절폭의 두세 배가 되면 최소한 본전에는 손절선을 올려서 수익을 지킵니다. 그는 결코 크게 수익이 났던 거래가 손실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성공하면 규모를 키우고 실패하면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계속 조절합니다. 연패에 빠지면 베팅 규모를 줄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성공적인 거래가 계속되면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자본을 불려나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마크 미너비니가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초과 수익은 예측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SAPA라는 엄격한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률 높은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장 리더에 집중하며 무엇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을 보호하는 고도로 규율 잡힌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통찰 정밀한 SAPA 필터링, 가속 성장 리더십 집중, 철저한 리스크 우선주의 이야말로 미너비니 전략의 진정한 심장이며 많은 이들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거나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감정이 수시로 흔들리는 시장에서 이 원칙들은 당신의 투자 결정에 명확한 기준과 확신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끄고 나서 당신의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SAPA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상승 추세 기준을 사용할 것이며 어떤 수준의 펀더멘털 가속도를 확인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유형의 시장 리더에 집중할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손절매 규칙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얼마이고 목표 손익비는 얼마이며 포지션 규모는 어떻게 조절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입니까? 미너비니가 수년간의 끈기와 학습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을 이루었듯이 당신도 오늘 얻은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꾸준히 원칙을 갈고 닦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내일부터 단 하나의 원칙이라도 엄격하게 실행해 보십시오. 초과 수익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바로 그 결단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